매일 오전 11시 여러분의 계좌에 마법 같은 빨간불이 켜지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출발해봅니다. 이름하여 테마술사. 자, 이번 주 첫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급등하는 테마를 알아보고요. 그 가운데 관련 종목을 속간해서 이 테마를 분석하는 마술 기법까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차현우 테마술사가 여러분과 함께할 시간 준비하고 있는데요. 강의와 히든 종목까지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마술사님 한번 불러볼까요? 자, 수리수리 마술이 얍! 예, 안녕하세요. 오늘도 금일 우리 시청자님들 여러분들의 계좌에 빨갛게 제가 마법으로 바꿔드릴 차현우 전문가입니다. 금일도 제가 이제 특징의 강한 섹터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기법 설명으로 해서 우리 이제 시청자님들 계속 수익 많이 가져가셔야겠죠. 제가 그래서 마법과 같은 기법에 대해서도 또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매일같이 사실 차현우 마술사님이 이렇게 사진에서 실물로 돌아오는 마법을 또 오프닝 때 보여주고 계신데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이런 마법 같은 기법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 함께 찾아볼게요. 자, 우선 오늘 시장에서 급등하는 테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테마 바로 공개를 하죠. 자, 보여주세요. 뾰로롱. 얍. 아, 오늘 테마 맞아요. 반도체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제 계속 이제 K 칩스법에 대한 이제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요. 이제 반도체 특별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세 특례 제한법에 대한 이러한 개정안이 돼서 이제 전일 이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조세소 위원회를 열고요. 이제 여기서 바로 특별 이제 조세 특례 제한법에 대해서 소위 통과가 되었다라는 이러한 소식으로 인해서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 굉장히 이제 강세를 장 초반에 보였습니다. 이와 같은 이제 반도체 특별 기업의 이러한 내용들은 뭐냐면 이제 기존의 세 공제에서 7%를 더 공제를 해줌으로 인해서 15%까지 세 공제를 해준다는 얘기인데요. 이러한 이제 세 공제는 기업에 대해서 세금 부담이 무려 2조 원의 이제 효과가 일어나게 되고요. 또한 이러한 효과는 약 56조 가량의 이제 투자 효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투자 효과들 바로 어떤 걸로 연결되죠? 바로 기업들의 재무제표 실적과도 연관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반도체가 우리나라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적으로 이제 수요가 감소가 되어서 많은 하락세를 보였는데 주가가 상승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재료가 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 이제 차후에는 지금 뭐 이제 챗 GPT도 있지만요. 이제 차량용 반도체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이제 수요가 증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고점에 이제 계속 이제 종목들을 보시는 것보다는 순환매를 예상을 하시고 지켜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두 종목을 선별을 해 왔는데요. 이러한 두 종목들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또 이제 살펴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살펴볼 종목은 이제 처음에는 바로 SFA 반도체입니다. 이제 SFA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공정으로 해서 잘 알려져 있는 이제 업체입니다. 그래서 뭐 후공정에 대한 반도체 조립, 그다음에 테스트 제품에 대해서 이제 반도체 패키징을 토탈적으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이제 이러한 이제 업체인데요. 지금 이제 그 SFA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전에도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K 칩스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그 언론에 알려졌을 때 SFA 반도체는 굉장히 저평가된 그러한 기업이고 조금 이제 스윙보다는 조금 더 길게는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 섹터가 그래도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 좀 더 길게 보자. 근데 금일 같은 경우에 또 한 가지 이슈가 있었죠. 제가 이제 한 가지를 빠뜨렸는데 바로 전일 일본 이제 정부에서 우리나라와 다들 이제 기억하실 거예요. 이제 그
불화수소, 그다음에 포토레지스트에 대해서 이제 일본에서 이제 반도체 소재 세 가지 품목에 대해서 이전에 이제 그 수출 규제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화이트 리스트라고 이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러한 이제 그 수출 규제에 대해서 해제가 됐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금일 이제 삼성전자도 굉장히 좀 1% 이상의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전에 반도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사실 이제 유럽이나 미국 국가에서는 뭐가 어떻게 되죠? 바로 반도체에 대해서 자체 개발, 생산을 하려는 이러한 움직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소형 반도체 섹터들 굉장히 좋을 수 있지만 사실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좀 더 지켜보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어느 정도의 바닥은 다지고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SFA 반도체 바로 중소형 반도체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와는 비교를 한다고 봤을 때는 그래도 더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지금부터 차트로 보면서 제가 하나씩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차트를 보게 되면 제가 이제 조금 이따 기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우리 이제 먼저 노란톡에 입장하셨던 분들 제가 전일 바로 노란톡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되냐? 일단 급등주화가 되게 되면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이게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노트북으로 제가 표시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이제 3월 전일이었죠. 전일 거래량이 굉장히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급등주화로 됐고 제 포션 기법에 해당이 됐다. 그래서 눌리게 되게 되면 어떻죠? 접근하셔야 됩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기법 설명 드리겠지만 바로 P1, P2하고 P3는 이제 현재는 고려를 해봐야 되겠지만 P1과 제 개인적으로는 P2에서 굉장히 많은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차트를 제가 좀 늘려볼게요. 차트를 늘려보게 되면 딱 보이시죠? 일단은 추세 하락에서 이제 전환을 하려는 그러한 부분들이 보여지고 있고 거의 2년 만에 거래량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차트 위치라고 하죠. 차트 위치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부담이 없는 그러한 차트 위치, 실적도 굉장히 양호하고 그다음에 방금 재료까지 추가가 되었다. 거기다가 이제 차후에 미국과 어떻죠? 미국과 유럽에서도 이제 중소형, 다시 말해서 반도체 장비나 그 밖에 어떠한 호재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변곡점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삼박자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SFA 반도체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 제가 이제 조만간에 진입을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주 반도체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항상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제주 반도체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제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바로 모바일 응용기기에 이제 적용이 되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개발 제조를 하고 있는 그러한 업체입니다. 이제 보통 제가 비교를 하기 위해서 맨 처음 보여드리는 종목은 대장주격, 거기다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굉장히 좀 약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이제 보류 관점으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하지만 제주 반도체는 다릅니다. 오히려 또 제주 반도체도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주 반도체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반도체 섹터가 중소형 섹터들이 다 바닥권에 있습니다. 바닥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겠다 말씀을 드릴 거고 지금 제가 펜을 다시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네, 지금 이제 사용이 되네요. 지금 제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이 구간 2월 달에 바로 이제 매직봉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매직봉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지고 제가 얼마 전에 히든 종목으로 푸른 기술을 말씀을 드렸어요. 푸른 기술과 지금 제주 반도체는 약간의 차트적인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패턴이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보통 21선은 제가 자주 이탈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21선 이탈하면 요즘에 어떻게 된다고 말했죠? 다들 기억하셔야죠. 패턴 바로 쌍바닥. 쌍바닥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시청자님들 지금 조정을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접근해야 될 가격대 바로 보이시죠? 그래서 제주 반도체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차트를 제가 다시 한번 SFA 반도체처럼 보여드릴게요. 부담이 없는 그러한 차트들 그 다음에 추세 하락에서 이제 돌려나가는
모습이다. 그래서 이러한 지금 반도체 섹터가 부진했지만 이제서야 순환매로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 테마에서 두 종목을 총 봤습니다. 가장 그래도 원픽이라고 할 수 있는 건 SFA 반도체인 것 같아요. 지금 저평가 구간 삼성전자보다 더 긍정적인 관점으로 접근해도 된다라는 평가였고 포션 기법이 나왔다라고도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 자세한 포션 기법이 뭔지 궁금한 분들은 잠시 후에 강의 때 들어보시고요. SFA 반도체에 더해서 제주 반도체도 긍정적이다. 지금 제안을 해주셔서 이미 수익을 내고 있는 푸른 기술과 비슷한 차트 흐름 보이고 있다라는 정리까지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반도체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계실 모습이었는데 테마술 다음 테마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테마는 뭘까요? 보여주세요. 뾰로롱. 아, 로봇입니다. 자, 이번 주 로봇이 참 자주 이 시간에 등장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잘 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로봇주를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아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쵸. 금일도 로봇 관련주들이 또 하나의 이슈가 또 새로 만들어졌죠. 전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의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인해서 지분 증가 소식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로봇주들이 관심을 받았었죠. 이제 금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로 뉴로메카입니다. 뉴로메카가 대기업들의 인수 관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인수가 될 수 있다라는 이러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뉴로메카가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은 놀림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걸 바랬었거든요. 다시 말해서 시가 갭을 띄었지만 조금 음봉을 그리는 아래 꼬리를 달았으면 개인적으로 금일장 초반에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워낙 재료가 좋았기 때문에 그다음에 현재 시황, 로봇 관련주들의 이러한 에너지들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뉴로메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이제 인수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뉴로메카는 소형 협동 로봇을 제조 생산하는 업체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대기업에서는 바로 하나와 지금 업계에서 그다음에 포스코 쪽에서 인수를 하려는 게 아니겠냐라는 이러한 하나의 이제 루머죠. 루머로 인해서 지금 시장에서는 알려져 있는 이제 이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뉴로메카는 저는 이제 조정이 주면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 차트로 다시 가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제가 이렇게 보게 되면요, 뉴로메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상한가를 아까 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신규주에 해당이 됩니다. 신규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이제 증가되는 부분들을 이제 보셔야 되는데요. 저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제 기준에는요, 아래 꼬리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요거 이제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만약 뉴로메카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지금 집중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락이 나오게 되면 여기에 갭이 있어요. 갭이 있는데 보통 이렇게 하락이 나왔을 때 어느 구간에서 도대체 진입을 해야 될지 많이 어려우신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타점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타점이 어려운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시가가 35,000원입니다. 근데 제가 아래 꼬리를 말씀을 드린 건 대략적으로 지금 이러한 정고점을 가지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정고점이 아닙니다. 정고점이 아니고 대략적으로 제 기준에는 33,000원 아래 부근에서는 내려오면 정말 좋겠다. 그리고 거기서 분할로도 일단 접근하셔도 좋겠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 다시 말해서 설사 조금 이탈을 한다 하더라도, 손절을 한다 하더라도 뉴로메카는 현재 지금 재료가 어떻죠? 인수를 한다라는 게 지금 발표가 났나요? 안 났어요. 안 났기 때문에 기대감, 제가 전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식은요, 확정이 되게 되면 오르는 경우는 10번 중에 한두 번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재료 소멸보다는 기대감이 오히려 주가를 상승하는 데는 유리하다. 그래서 조정을 주게 됐을 때 재료가 확정되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제가 말씀드리는 이 어느 구간에서는 분명히 갭을 메꿀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봇 테마에서는 오늘 가장 핫한 종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한가에 거래되고 있는 뉴로메카를 봐주셨고요. 인수 기대감 있죠? 자, 뉴로메카는 오늘 타점 짚어주셨어요. 33,000원 이하까지 내렸을 때 분할해서 매수 대응해보자라는 말씀이었고 기대감이 소멸하기 전까지 인수 관련한 뉴스가 확정되기 전까지만 좀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로봇 테마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자세한 포션 기법, 마법 같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분석 도구에 대해서 잠시 후에 기법 강의 시간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차현우 테마술사님의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가 QR코드를 방송 중간중간에 계속 띄워드릴 테니까요. 스캔하시고 노란 톡방 입장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비밀번호 1123입니다. 1123 기억하셨다가 적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문자 메시지로도 보내실 수 있어요. 샵 3772번으로 테마술사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차현우 노란 톡방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조금씩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상승하는, 급등하는 종목을 잡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 포션 기법에 대해서 계속 좀 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네, 제가 이제 포션 기법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제 급등한 종목들, 다시 말해서 무기를 장착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계속 종목들을 대입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거, 우리는 무기, 마법을 제가 지금 이제 테마술사잖아요. 그래서 마법을 부릴 수 있는 그러한 지금 주문과 같은 제가 이러한 지금 기법을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발 좀 집중하셔서 들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뭐 뉴로메카는 사실 신규주이긴 하지만 뭐 로보스타나 로보티즈 이런 종목들은요. 바로 포션 기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따 이제 로보스타도 보여드리겠지만 접근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접근하셔가지고 뭐 비중을 높이실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도 정말 많은 상승이 나올 수 있는데 이러한 제가 마법과 같은 우리 시청자님들의 계좌를 바꿔드릴 수 있는 이런 기법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검색기에 대한 부분도 지금 계속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배포를 해드릴 테니까 들어오셔가지고 다 이게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기법에 대해서 이제 바로 예시를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바로 얼마 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종목에 대해서도 재료 무조건 알아야 됩니다. 재료가 약한데 이거를 기법에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법이 100% 맞나요? 100% 맞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게 바로 재료입니다. 지금 가장 핫한 테마는 뭐예요? 로봇입니다. 로봇이고 그 다음에 2차 전지인데 2차 전지에 바로 제가 지금 예시를 드릴 건 바로 일진전기죠.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얼마 전에 노란톡방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개인 매매로 하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변동성이 굉장히 클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거래대금이 당시에 제가 노란톡방에 이제 말씀드렸던 이유가 거래대금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던 내용인데, 일단 제가 이제 바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연봉을 이제 보여드리는데 연봉에서 여기서도 지금 연봉에서도 바로 확인을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거래량부터 먼저 보자고요. 우리가 거래량을 봤을 때는 대략적으로 2억 5천만 주입니다. 2억 5천만 주가 그럼 요거를 제가 이제 그 계산하는 게 있죠. 그 계산하는 거를 제가 좀 이따 일봉으로 보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연봉에서 제가 이제 계속 봐야 되는 게 오랜 기간, 이게 연봉이기 때문에 이 봉 하나가 1년이죠. 1년인데 2014년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워낙 긴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러한 긴 시간 동안 지지와 저항이 만들어진 구간을 확인을 하실 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당연히 거래량이 증가가 됐으면 도대체 2021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연봉만 보더라도. 그러면 이거와 지지와 저항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연봉으로 해서 지지와 저항을 가지고 일봉으로 체크를 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진전기는 최근에 올랐던 이유는 뭐죠?
바로 2차 전지, 양극재가 너무 많이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음극재 관련주가 또 상승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음극재에서 실리콘과 합해지게 되면서 어떻게 됐어요? 배터리의 용량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이러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일진전기가 이틀 전이었죠. 급등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럼 지금 보셔야 돼요? 안 보셔야 돼요?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일봉으로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봉으로 이제 가서 보게 되면 제가 이제 노란 톡방에 말씀을 드렸을 때가 이미 6,500원이었지만 내려왔을 때 접근을 해야 되는 게 제가 포션 기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바로 하루 만에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10%, 20% 이상의 상승세를 보였어요. 제가 비중을 높이라고 그랬나요? 비중 높일 필요 없습니다. 비중 안 높이더라도 충분하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필요 에너지는 아까 연봉에서 보셔가지고 환산을 하게 되면 약 1,000만 주입니다. 1,000만 주 제가 이제 계속 이제 질문들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많이 생각했던 거. 예를 들어서 950만 주. 그래도 보셔야 돼요. 왜? 재료가 좋으니까. 그래서 재료를 항상 확인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3월 13일 날 바로 약 2,100만 주가 되었기 때문에 포션 기법에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이제 우리 시청자님들 이해되셨죠? 그러면 어떤 다른 종목을 매매할까 말까를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 일진전기 같은 이러한 포션 기법에 해당되는 그리고 재료가 좋은 종목들에 진입을 하셔서 마법과 같은 단 하루 이틀 만에 10%, 15%, 2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또 자신 있게 들어갈 수 있었던 건 제가 연봉을 아까 괜히 말씀을 드렸던 게 아니죠. 장기간 동안 하락 추세를 보였다가 결국엔 한번 20년도에 거래량이 늘어난 부분이 있죠. 우리가 이제 말씀드리잖아요. 매물 소화, 매물 소화, 매물 소화를 하는데 매물 소화라는 게 단 하루 만에 매물 소화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일봉으로 봤을 때 매물 소화를 얘기를 하게 되지만 지금 이러한 매물 소화 이걸 매물 소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큰 그림으로 보면 자신감 있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가격은 매물은 충분하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눈치 빠르신 분들 지금 이해되셨죠? 다시 말해서 연봉에서 크게 큰 지지와 저항의 어떠한 구간에서는 진입해야 될 구간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 P0에서 지금 P1도 보셔야 되고 P2도 보셔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첫 번째 사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의 마술 기법, 포션 기법에 해당이 하면 일진전기처럼 이렇게 20% 급등이 나오기도 한다라는 사례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관련해서 우리 테마술사 계속 만나고 싶다, 방송 끝난 이후에도 기법 이야기 들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노란 톡방 QR코드 저희가 띄워드릴 테니까 스캔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스마트폰 카메라로 인식을 시키시면 됩니다. 자, 왼쪽에 이렇게 QR코드 띄워드리고 있죠. 참여 코드 1123 적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 이번 주 안에 이 단톡방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검색기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우리 테마술사께서 검색기도 무료로 또 드린다고 합니다. 이번 주 안에 그러니까 오늘이 지금 마지막 거래일 마지막 방송 날이니까 오늘까지 단톡방에 입장을 하셔야 이 포션 기법과 함께 검색기도 가져가실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하시면서 QR코드 또는 화면 상단에 있는 샵 3772번 통해서 참여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자, 계속해서 강의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으로 이렇게 사례를 들어주시니까 좀 이해하기가 편한 것 같아요, 마술사님. 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론으로 하게 되면 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래도 이론을 많이 강조를 하게 되는데 그래도 종목으로 말씀을 드려서 이해를 당연히 이렇게 빨리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예외라는 게 있어요. 제가 그래서 중간중간마다 지금 디테일을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지전기가 만약에 거래대금이 굉장히 많이 컸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말씀을 드렸을 텐데 거래대금이 적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비중을 낮춰야 된다. 그래도 뭐 5%, 4%가 아닙니다. 15%, 20%, 많게는 50%, 60%, 100%까지 수익으로 가져가실 수 있는 이런 마법과 같은 기법이거든요. 그래서 꼭 숙지를 하시고 우리 시청자님들 지금 이렇게 지켜보시는 분들 바로 이거를 내 거타 마법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 번에 배운다고 해서 이와 같은 마법의 주문이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제가 얼마 전에 SPG도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시행착오와 경험을 겪으셔서 내 것으로 마법으로 부리셔서 우리 시청자님들의 이러한 계좌를 정말 빨갛게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또 다음 이제 종목들에 대해서 또 한번 기법을 견주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살펴볼 종목은 바로 포스코 엠텍입니다. 이제 포스코 엠텍은 지금 연봉을 보게 돼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연봉에서 어떠한 흐름이 발생이 됐는지 바로 경험이 많으시면요, 저절로 느껴지실 겁니다. 지금은 거기까지는 안 가셔도 돼요. 하지만 제가 이제 짚어드릴게요. 2018년도에 거래량이 증가가 됐고, 이게 지금 뭐 20, 30%씩 오른 게 아닙니다. 300%, 400% 이상 거래량이 증가가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100% 이상의 상승률을 보이게 된 거고, 이 부분도 굉장히 많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승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셨겠지만 바로 2차 전지, 아르헨티나 염호 관련해서 포스코 홀딩스, 그 다음에 포스코 케미칼이 시총이 높죠. 시총이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포스코 홀딩스, 다시 말해서 포스코 철강에 포장을 하고 있는 업체인 포스코 엠텍이 시총이 낮으니까 가벼우니까 많은 상승을 보이더라. 그래서 이게 뭐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어서 이해를 하실 줄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들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누구예요? 테마술사입니다. 테마술사. 다시 말해서 이러한 종목이 갈 수 있는 건 어느 정도의 기대감만으로도 많이 나오고 이러한 이슈가 있었는데 상승이 나오더라. 그래서 요거를 연봉으로 이제 확인을 하고 다시 이제 본론으로 가보죠. 이제 22년 바로 6억만 주입니다. 6억만 주기 때문에 6억 1,300만 주인데 요거를 이제 환산을 하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되죠? 상승이 나올 수 있겠구나를 예상을 해서 조금 이따 이제 일봉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연봉에서도 이러한 꼬리들이 많다. 이러한 꼬리 하나, 둘, 셋, 넷. 다시 말해서 이 구간에 있었던 부분을 몇 차례? 연으로 봤을 땐 4차례, 4년 동안 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 트라이를 했다. 이러한 트라이를 하게 되게 되면 어떻다? 거래량이 적어도 상승은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는 누군가,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해서 세력이 사고팔고를 하면서 보통 매집이라고 하는데 우리 시청자님들이 지금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매집을 하고 있어서 그 매집한 걸 계속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롤링한다라는 표현도 많이 하고요. 다시 말해서 사고팔고를 하지만 어느 정도 일정의 보유 수량은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흐름을 볼 수 있다. 차트 이해되시죠? 자연스럽게 연봉을 보게 되고 4번의 트라이고 거래량이 적었는데 왜 돌파가 나왔을까?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걸로 딱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연봉은 여기까지 보고요. 바로 이제 일봉으로 가서 이제 말씀을 제가 드려보면요. 그래서 필요 에너지, 포션, 필요하게 된 거는 바로 약 2,500만 주가 필요를 하게 된 거고, 그 다음에 1월 30일 날 2,200만 주. 제가 적어 놓은 이유 이해되시죠? 약간 애매하단 말이에요. 약간 애매하기 때문에 여기를 지나칠 수가 있는데 관심 있게 보시면 제가 포션 기법에 해당이 됐을 때 21선이 이탈하고 어떻다? 이렇게 돼도 좋아요. 이해되시죠? 이탈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빠져서 이탈해서 이렇게 상승이 나와도 좋은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 포션 기법에 해당이 돼서 추적 관찰, 정찰병을 보내도 되고요. 그렇죠? 정찰병을 보내서 상승이 나왔을 때 이거는 뭐 결론적으로 상승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다 수익을 낼 수는 없어요. 수익을 다 낼 수 있으면 건물을 사겠죠. 빌딩을 사고요. 다 맞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아무튼 제가 이만큼 시나리오가 예상이 된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 결론적으로는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포션 기법에 맞아 떨어지게 되면서 여기는 P0고요. P1, P2로 해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검색기, 제가 계속 강조를 해드리는 게 이러한 검색기로 해서 종목들을 일일이 찾아보시는 것보다는 압축된 5에서 10종목을 압축을 하셔서 어떠한 재료가 있는지를 보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내 계좌에 마법을 부릴 수 있다는 것. 시간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이렇게 포스코 엠텍도 말씀을 제가 드렸고, 제가 이제 또 다른 종목에 대해서 또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 종목도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핫 특징주로 해서 제가 말씀드린
종목입니다. 바로 이제 신성 델타 테크인데요. 이제 신성 델타 테크는 재료가 지금 핫하죠. 바로 로봇이죠. 현대차의 로봇, 모빈과 자율주행에 대해서 이제 협업을 한다라는 이러한 소식으로 인해서 급등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느껴지시는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느끼시셔야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20년도에 거래량이 증가가 됐는데 하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하락이 나왔는데 뭐가 됐어요? 굉장히 거래량이 급감이 됐습니다. 그럼 큰 흐름상 우리가 큰 파동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이러한 큰 파동상으로는 거래량이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하죠? 일봉상으로만 많이 살펴보는데 이러한 큰 흐름상으로 해서 거래량이 없다라면 이 구간은 페이크일 수가 있겠다. 그리고 캔들의 절반 정도의 상승이 나오게 되게 되면 본격적인 상승도 나올 수 있겠다. 근데 여기서 뭐가 필요해요? 에너지가 필요하죠. 바로 포션이 필요합니다. 에너지로 인해서 주가는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고 눈치 빠르신 분들은 지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전년도 거래량 대비했을 때 그러면 얘는 앞으로 많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연봉으로 바로 확인이 되고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큰 폭의 하락, 다시 말해서 2만 원에서 1만 원 이상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급감이 되고 5,800만 주입니다. 5,800만 주. 5,800만 주의 거래량이 되었다라는 내용. 그리고 나서 주가는 일봉으로 이제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봉으로 그러면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거래량이 굉장히 적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만약에 여러한 구간들에서 보유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하락을 하게 되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보셨을 텐데 이제 눈치 빠르신 분들 제가 또 하나 팁을 하나 드리는 거죠. 내가 어떠한 종목을 가지고 있다. 어떠한 종목을 가지고 있었을 때 거래량이 말랐다. 추가 매수해야 됩니까? 추가 매수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보통 차후에 이제 또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역배열에서는 거래량이 없을 때 소위 말하는 우리가 세력들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기관이나 외인들은 이러한 구간들에서 티 안 나게 매집이 들어갑니다. 그게 6개월이 될 수도 있고요. 뭐 3개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하락세를 보이면서 지금은 거래량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증가가 됐고 재료는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필요 에너지는 240만 주죠. 240만 주인데 단 하루 만에 이러한 1130만 주의 포션 기법에 부합이 되면서 급등이 나왔어요. 그럼 지금은 P1 자리고 그 다음에 하락에 나오게 되면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구간에서 이미 어느 정도의 그 매집이 들어간 자리들이 제가 느껴지는 그 지지와 저항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지와 저항으로 해서 P1도 좋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P2로 접근하시면 좋겠다라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신성 델타 테크에 대해서 관심도 있으시고 그다음에 제가 지금 검색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지만 이러한 기법들 도대체 어느 구간에 타점을 잡을까는 제가 이제 이것도 차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은 P 구간 다시 말해서 5일선과 이 11선은 사이에서 접근을 해보시고 설사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분할로 접근하시면 되겠다. 여기까지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종목들, 최근에 또 급등이 나왔던 종목들이 사실은 포션 기법에 해당이 돼서 우리 테마술사께서 발견하신 시그널이 나오면서 급등이 나왔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공지를 해드리면은요, 이번 주까지, 그러니까 오늘까지 단톡방에 계신 분들께 검색기를 증정한다고 하니까 빨리빨리 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방송은 또 재방송도 제가 알기로 안 하거든요. 오늘 금요일 12시 방송 시간 동안에만 입장할 수 있다. 는 점 참고하시면서 아래쪽에 QR코드 계속 띄워드릴게요. 비밀번호 1123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강의를 이어가 볼 텐데 오늘 또 히든 종목까지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좀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도 알려주세요. 예, 마지막 종목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로봇 관련주입니다. 그러니까 유로메카는 이제 신규주라 사실 이제 이전 거래량이 없어서 제가 거래 대금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제 로봇스타, 로보티즈 접근하셨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이제 노란톡방에 계셨던 분들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매수를 했는데 이 매수한 이유 이제 눈치 빠르신 분들 아시겠죠? 다 끌고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수익 낼 수 있습니다. 비중 많이 가져가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통신 발달로 인해서
물론 비중을 100%다 실어서 나는 여기에 진짜 끝을 볼 거야. 이렇게 해서 수익을 내실 수도 있지만 하락이 나왔을 때 리스크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비중을 크게 실을 수도 없고 이러한 포션 기법으로 해서 단기간에 많은 수익도 내실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리고 로버스타 볼게요. 로버스타 제가 이제 연봉은 빼겠습니다. 이제 시간 관계상 빼고요. 바로 또 이제 필요 거래량 240만 주가 필요합니다. 1월 18일 날 여기 있죠. 요 구간에서 P1 P0는 이 당시에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지금 딱 보더라도 P0는 힘들었고 P1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거 결과론적으로 상승이 나왔지만 P2와 P3도 예상을 했으면 굉장히 좋았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번 확인이 되고 하락이 나오는데 이 구간에서 접근을 해도 되고요. 뭐 결론적으로 하락이 나왔으니까 어떡하냐? 손절을 하셔도 됩니다. 손절을 하셔도 되는데 내가 만약에 로봇 관련주가 정말 많은 상승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게 되면 저는 여기서 매수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21선 이탈하고 여기서 뭐 어떻게 된다? 쌍바닥으로 해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는 시나리오가 완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왜 가능하죠? 포션 기법이 맞아 떨어지고 포션 기법뿐만 아니라 재료까지 같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시나리오가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지금 시청자님들 제가 이제 검색기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포션 기법을 반드시 숙지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제 나름대로의 시나리오를 말씀드렸죠. 이 구간에서 하락이 나오게 되면 손절도 가능하지만 어느 정도의 시나리오도 예상을 하셔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이게 바로 시행착오입니다. 이러한 시행착오를 가지고 경험을 많이 하시면 이러한 종목들도 수익을 많이 보실 수 있고요. 다른 로봇주들 제가 차후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굉장히 많은 상승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SBB테크도 그냥 얘기하면 100%가 넘어요. 그것도 제가 차후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아무튼 로봇스타 지금 해당이 돼서 포션 기법에 해당이 돼서 접근을 하시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현재 상황 말씀드릴게요. 상승이 나와도 좋지만 하락이 나왔을 때 이러한 구간들 이 밑에서 잡는 게 더 좋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기법 설명은 제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제가 히든 종목 좀 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해 오신 히든 종목도 또 설명을 자세히 들어봐야 하니까 기법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자, 포션 기법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여기에 보조되는 검색기도 무료로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까지 노란톡방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비밀번호 1123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후에 히든 종목으로 돌아올게요. 네, 오늘 또 이렇게 포션 기법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알아봤으니까요. 이 기법에 들어맞는 종목을 또 발굴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종목이 좀 가까워지고 있나요? 예, 제가 지금 가지고 온 종목은 바로 세비캠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우리 이제 앵커님, 네. 지금 2차 전지 섹터들 굉장히 많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맞아요. 제가 이제 예를 하나 들어드리고 제 뭐 지인 얘기들도 있지만 이건 좀 킵을 하고요. 네. 만약에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이제 한 5만 원이라고 칠게요. 우리가 이제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갔을 때 너무 뻔한가요? 네, 5만 원이라고 했을 때 네. 이거를 어떻게 하실 거냐? 과거로 돌아갔을 때 네네. 당연히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히 네. 사야 되는 거죠. 그럼요. 너무나도 쉬운데 네. 이게 이제 실적과 이러한 부분들 산업군을 같이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히든 종목 에코프로 BM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은 상승을 불러들일 수 있는 오호.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금일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게 드릴 말씀이 제법 이제 시간 제한이 있는데 제가 드릴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얘기를 해보고 그다음에 에코프로 BM을 가지고요. 제가 실적을 좀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구간까지 제가 이 정해진 시간 안에 말씀을 하나씩 제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비캠입니다. 세비캠 바로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하시면서 재활용을 하고 있는 그러한 이제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비캠 같은 경우에는요, 2017년도에 바로 2차 전지 쪽에 이제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시장에 진출을 하고 이러한 이제 매출이 바로 22년부터 발생이 되게 되면서 20년부터 매출은 발생이 됐고 22년부터 이러한 다시 말해서 매출액의 비중이 50% 이상 바뀌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바뀌게 된 원인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기술력입니다. 기술력이 세비캠의 기술력이 이제 굉장히 알아주고 원가 경쟁력이 이제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이제 폐배터리가 과거에는 이제 후공정 정문으로 해서 이제 알려진 업체였는데 이러한 이제 부분들을 정공정 처리로 확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부 공장을 증설을 한 부분들이 있고요. 우리가 아까 제가 에코프로비엠을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LNF 이러한 업체들한테 폐배터리를 가지고 와서 다시 재활용을 리사이클링을 이제 한다라는 얘기인데 이제 이러한 이제 고도화된 이러한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이러한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유가 금속에 대해서 회수율이라고 하죠. 이 회수율이 약 무려 95%에 달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만 하더라도 다른 타 업체보다 원가 경쟁력이 평균적으로 2배 이상 높기 때문에 이러한 원가 경쟁률은 바로 뭐로 연결이 될까요? 실적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 때문에라도 일단은 세비캠 상승이 나와줄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 산업군을 봐야 됩니다. 산업군 우리나라에 국한되는 것보다 글로벌적인 부분을 제가 종목을 선택을 해야 될 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다시 말해서 배터리 리사이클링 업체에 대한 부분은 우리나라에 국한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됐죠? 원자재 가격, 곡물 가격, 다 물가들이 많이 올랐다. 이런 거 많이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원재료가 가격이 많이 이제 상승이 나온 그러한 상황에서 금리까지 이제 급등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각 국가들마다 이제 원자재 광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좀 이렇게 국유화하는 이러한 조치로 인해서 모든 국가들이 폐배터리를 재활용을 하려는 이러한 관심들이 굉장히 강해졌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에코프로 BM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 부분을 좀 이제 주의 깊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20년 기준으로 봤을 때 연평균 성장률이 37%였습니다. 폐배터리 시장 얼마나 될까요? 근접하게 되면 우리 시청자님들은 이 폐배터리 시장을 어떻게 보실까요? 당연히 좋게 보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37%. 그래서 제가 에코프로비엠을 말씀드린 게 이러한 연평균 성장률이 24년도예요. 24년도부터 해서 33%로 매년 성장이 될 수 있다. 이제 이해되시죠? 폐배터리 시장은 굉장히 많은 성장이 나올 수 있겠고 제가 이제 앵커님한테 또 다른 이제 질문을 드리게 되면 보세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전기차가 지금 대중화가 됐나요? 대중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도 이제 많이 타던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자동차를 우리가 사게 되면 뭐 5년, 6년, 10년 이상도 탈 수 있는 게 자동차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로 이제 전기차 배터리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배터리는 소모품이죠. 소모품이고 당연히 5년 이상 되게 되면 교체를 해야 되는데 전기차 가격은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지만 앞으로는 지원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배터리 가격이 차 가격의 40% 이해되시죠? 몇 천만 원 하는 걸 갑자기 우리가 바꿀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럼 요거에 대한 부족한 부분은 뭘로 채워주죠? 가격 경쟁력이 있으려면 바로 폐배터리에 대해서 맞춰주면서 가격 경쟁력이 맞춰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평균 성장률에 대해서 33%는 굉장히 클 거고 그래서 2차 전지가 상승이 나오고 나서 순환매로 폐배터리 시장은 당연히 전 세계적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올 수밖에 없다. 제가 이렇게 이제 강조를 드리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간들에 대해서 테슬라가 이미 20년도에 이미 예측을 했죠. 바로 임팩트 보고서에서 이러한 이제 배터리 광물 구매보다는 리사이클링으로 해서 장기적 비용 절감, 다시 말해서 대중화가 되면 기업들은 이윤을 추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이윤 추구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이 나와줘야 됩니다. 주가가 상승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러한 이윤 추구가 바로 비용 절감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라도 폐배터리 시장은 글로벌 차 기업, 완성차 업체들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거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제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또 다른 이제 드리고 싶은, 다시 말해서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상승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이러한 재료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바로 이제 차트랑 보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사실은 지금 핀 거는 이제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는 에코프로 BM입니다. 제가 이제 아까 5만 원에 대한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 바로 실적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잠깐 그냥 짤막하게만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가요.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는 건데, 제가 이제 실적을 좀 볼게요. 그럼 2020년도에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갔을 때 2020년도, 저도 이제 이게 보고 말씀드리는 게, 이 당시에 예상액이 548억이에요. 548억의 영업이익이 발생이 되게 되는데, 이제 멀티플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멀티플이라는 건 다시 말해서 미래에 영업이익이 발생이 될 걸 끌고 와서 이거를 적정 주가에 반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연평균 성장률하고 또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에코프로 BM이 5만 원에 있었을 때, 그때는 당연히 2020년도에는 이 548억이 예상치였을 겁니다. 예상친다 하더라도 주가는 얼마가 돼야 돼요? 적어도 20만 원은 가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 그러면 그 당시에는 허무맹랑한 그러한 주가 계산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거를 가지고 제가 세비캠으로 견주어서 보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세비캠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현재 약 한 4% 정도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24년 중요하고 23년도 중요합니다. 23년 지금 영업이익이 약 104억 정도 예상이 돼요. 그럼 제가 봤을 때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정고점이 지금 18만 4천 원입니다. 정고점이 18만 4천 원인데, 이거 제가 바로 차트로 보고 말씀드리면 18만 4천 원 부근이 8월 30일에 이루어졌는데, 이 정고점이 괜히 간 건 아니라는 겁니다.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적어도 20만 원까지는 주가가 가줘야 되고, 당연히 24년도 영업이익을 가지게 되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25만 원, 30만 원도 가야 된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 텐데, 시초가는 지금 이제 10만 9천 원입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좀 더 빠지는 한 10만 5천 원 정도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지금 가격도 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손절가는 9만 5천 원, 그리고 목표가는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목표가 15만 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2의 에코프로 형제를 찾고 있다면 세빗캠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이 20만 원, 나중에는 30만 원도 갈 수 있는 주식이다. 일단 오늘 가격에서부터 한 10만 5천 원 선까지 매수가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15만 원 제시를 했습니다. 자, 다음 주부터는 이렇게 수익률이 난 종목에 대해서 리뷰까지 기대를 하면서 이번 주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마술사님 안녕히 가십시오. 네, 오늘도 테마술사 1시간 동안 잘 지켜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오늘 테마술사님께서 짚어주셨던 테마 확인을 다시 해보면서 방송 마무리를 하죠. 자, 반도체 관련주 보겠습니다. 명실상부 오늘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테마입니다. 일단은 300조 원어치 삼성전자가 300조 원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짓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한일 관계도 좀 풀어지면서 일본에서 수출 제한했던 품목을 어제 풀어줬다. 여기에 더해
테마술사에서 K-칩스 법안 엄청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관련 법안이 조세 소위도 통과를 했죠. 자, 반도체 관련주들 여전히 급등 양상 이어가고 있는데 현재 구간에서 가장 급등하고 있는 건 하나마이크론, PSK도 여전히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저희 테마술사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도 차윤우 테마술사와 함께 할 테니까 꼭 방문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 안녕.